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XRP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 첫째, 리플 차트 분석. 둘째, 리플과의 소송에서 중간항소를 신청한 SEC에 대한 다양한 소송 소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소식 정리하여 전해드릴 테니 필히 시청 바랍니다. 그럼 먼저 리플 차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 1시간 봉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일전 저점 라인이었던 870원을 깨면서 추가 낙폭을 가져갔는데 다시 이중 바닥을 다지고 다시 870원대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약식 판결 당시 이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리플은 현재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횡보하는 과정으로서 단기적으로 반등하긴 어려워 보이니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으로 4시간 차트로 와서 앞으로의 무빙을 예측해 보자면 이 8월 말부터 9월 그리고 10월 초 중순까지 해서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눌림목 구간으로 보이는 770원 구간과 79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하는 자리로 저점 매수로 공략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봉으로 넘어와서 리플은 비트코인 반감기 때마다 4,800원, 2,400원 크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 내년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에 큰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고, 일봉 차트로 다시 보자면 과거부터 있었던 이 870원 저항대와 790원에서 770원 사이의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다가 약식 판결 당시에 이 저항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 이 790원, 770원 라인도 깨진다면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기에 매도 대응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며, 추가적으로 뒤에 소식 전해드리겠지만 이 SEC의 항소 리스크에 대한 시세 반영은 이미 선 반영되어 하락한 것으로 보이니 큰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으로 앞서 언급한 SEC 항소에 관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리플은 지난달 13일 약식 판결에서 일부 유리한 판결을 얻었었죠. 이에 대해 SEC가 중간 항소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SEC가 중간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SEC는 항소 의사를 담은 서한을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에게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중간 항소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제기하는 항소로서, 일전 약식 판결 당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증권법을 위반했지만 거래소를 통해 소매 투자자에게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제3자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권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며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SEC는 법원에 중간 항소를 요청한 것인데, 리플이 증권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죠. 이렇게 SEC가 항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시각이 많은데, 지난달 SEC가 가상자산 테라 관련 소송 과정에서 리플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테라 관련 소송 외에도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들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다수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소송 중인 상황으로 리플 사례는 SEC에게 뼈아픈 사례일 수 있죠. 이에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도리티에 따르면 SEC 중간 항소 요청은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SEC는 아직 항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리플은 8월 16일까지 서한에 응답해야 하고 SEC는 8월 18일 항소 개요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폭스 비즈니스 기자 앨런 오테렛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조계 유력 인사들의 의견을 구해본 결과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중간 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렛 기자는 중간 항소 인용은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로 악명 높다고 말하는 데 이어 SEC의 중간 항소가 받아들여지려면 1심 판사인 토레스 판사와 연방 제2항소법원 모두가 이를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다행히도 SC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한들 추가적으로 SC가 재판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어 보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 이어지는 소송 소식으로 지난달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센에 대해 수억 달러 상당의 XRP를 구입한 기관 투자자에게 불법 증권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배심원 재판을 명령했는데, 이에 대한 대략적인 기간도 지정되어 2024년 2분기를 지정하여 리플과 SEC는 2023년 12월 4일까지 모든 재판 전 서류, 전시 문서 및 배심원 증거 배제 동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점 또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리플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리플 차트상 분석으로 790원에서 770원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하며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SEC가 중간 항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채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 중간 항소를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XRP의 증권성에 대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이외에도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센의 소송 또한 일부 영향을 줄 소송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꾸준히 지켜보아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1일차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